엄마 지금 남원인데 이상한 걸 봤어요. 뭘 봤는데? 아빠가 여기 계세요. 뭐라고? 호텔에서 체크인하는 걸 봤는데 남편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죠. 아들의 졸업여행에서 찍힌 단 한 장의 사진이 모든 걸 바꿔놓았어요. 배신당한 아내는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예상치 못한 반전과 통쾌한 뻔뻔하게 거짓말을 일삼는 30년을 한결같이 살아온 아내 앞에서 결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어머니, 오늘 손님이 정말 많았어요. 허리가 끊어질 것 같네요. 미영이가 앞치마 끈을 풀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전주 한옥마을 한복판에 자리 잡은 이 한식당은 30년째 미영이가 운영하고 있었어요. 기와지붕 아래 따뜻한 온돌방에서 손님들에게 정성스런 한식을 대접해왔죠. 사장님, 내일 예약도 꽉 찼어요. 방송 나간 뒤로 전화가 계속 와요. 아르바이트생 수진이가 예약 대장을 펼쳐 보이며 말했어요. 빼곡히 적힌 예약 목록이 한눈에 들어왔죠. 그래, 고마운 일이지. 하지만 직원이 부족해서 걱정이야. 미영이는 계산대 앞에 앉아 오늘 매출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달 지역 방송에 소개된 뒤로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었거든요. 전통 한옥에서 맛보는 정갈한 밥상이 입소문을 타면서 전국에서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사장님, 주방장님이 내일 재료 주문 리스트 확인해 달라고 하세요. 알았어. 바로 볼게. 아, 그리고 시아버님이 가져다 주시는 채소 빼고 계산해. 미영이는 식자재 목록을 펼쳐놓고 하나씩 체크했어요. 완주에서 농사 짓는 시아버지가 매주 가져다 주시는 싱싱한 채소들 덕분에 식당 운영비를 많이 절약할 수 있었죠. 무농약으로 기른 상추, 깻잎, 고추는 손님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자자했어요. 시아버님 채소는 정말 인기가 좋아요. 어제도 한 손님이 어디서 나는 거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게 말이야. 시아버님이 정성껏 기르시거든. 그때 휴대폰이 윙윙 울렸습니다. 남편 정수의 전화였어요. 여보, 나 오늘도 늦어질 것 같아. 거래처 미팅이 예상보다 길어져서. 또요? 요즘 너무 자주 늦으시는 것 아닌가요? 미영이의 목소리에 아쉬움이 배어 있었어요. 정수는 식자재 유통업에 종사하면서 각종 음식점과 거래를 하고 있었죠. 새벽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는 일이 많았지만 최근 들어 더욱 심해진 것 같았어요. 미안해. 식자재 유통업이 원래 그래. 새벽 배송도 있고 저녁 미팅도 많고. 정수의 목소리가 어딘지 성의 없게 들렸어요. 예전에는 늦어질 때마다 미안하다고 몇 번씩 말했는데 요즘은 대충 넘어가려는 느낌이었죠. 그럼 몇 시쯤 들어와요? 11시? 아니면 12시? 확실하지 않네. 저녁은 먹고 들어갈게. 알겠어요. 조심해서 들어와요. 전화가 끊어지자 미영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수의 태도가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장님, 표정이 안 좋아 보이세요. 수진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너희는 먼저 들어가도 돼. 네, 그럼 내일 뵐게요. 수고하셨어요.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뒤 미영이는 홀로 남아 설거지를 마저 했습니다. 조용해진 식당에서 그릇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어요. 한옥의 고즈넉한 분위기가 더욱 적막하게 느껴졌죠. 설거지를 마치고 테이블을 정리하면서 미영이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수가 이렇게 자주 늦는 게 정말 일 때문일까요? 예전에는 힘들어도 집에 와서 오늘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곤 했는데 요즘은 그런 대화도 없었어요. 집에 돌아가니 아들 준호가 거실 소파에서
노트북을 보고 있었습니다. 대학교 4학년인 준호는 졸업을 앞두고 취업 준비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엄마, 오늘도 늦으셨네요. 저녁 드셨어요? 아니, 아직. 너는 먹었고? 네, 냉장고에 있는 거 데워 먹었어요. 준호는 노트북 화면을 돌려 보여줬어요. 지도 위에 여러 도시가 표시되어 있었죠. 뭐 보는 거야? 졸업여행 계획 세우고 있어요. 친구들이랑 남도 쪽으로 배낭여행 가려고요. 어디로 가는데? 남원, 구례, 하동 이런데요. 한 일주일 정도 돌아다닐 예정이에요. 준호가 손가락으로 경로를 그어가며 설명했어요. 지리산 자락을 따라 이어지는 아름다운 코스였죠. 그래, 좋겠다. 조심해서 다녀와. 돈은 충분히 줄게. 고마워요, 엄마. 오랜만에 친구들이랑 추억 만들고 싶어서요. 미영이는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 준호와 함께 늦은 저녁을 차려 먹었어요. 아들과 단둘이 식사하는 일이 요즘 부쩍 늘었거든요. 아빠는 또 늦으시나 봐요? 응, 거래처 미팅 때문에 늦는다고 해서. 준호가 젓가락을 놓으며 말했어요. 엄마, 아빠가 요즘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왜? 뭐가 이상해? 미영이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태연한 척 물어봤어요. 집에 있을 때도 계속 핸드폰만 보시고요. 전화 오면 꼭 밖에 나가서 받으시고. 예전엔 안 그러셨는데. 준호의 말을 듣고 보니 정말 그랬어요. 정수는 집에서도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고 누군가와 통화할 때는 항상 밖으로 나갔죠. 일이 바쁜가 보다. 걱정하지 마. 미영이는 대수롭지 않은 척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아들까지 이상하다고 느낄 정도라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요? 그래도 가족보다 일을 우선시하시는 것 같아서 속상해요. 그런 소리 하지 마. 아빠도 우리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거야. 준호가 고개를 끄덕이긴 했지만 표정이 여전히 어두워 보였어요. 밤 11시가 넘어서야 정수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미영이는 침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어요. 늦었어? 응, 오늘 정말 피곤해 죽겠네. 정수는 대충 인사만 하고 바로 욕실로 들어갔어요. 예전 같으면 오늘 만난 사람들 이야기나 재미있었던 일들을 들려줬는데 요즘은 그런 대화도 전혀 없었죠. 샤워 소리가 들리는 동안 미영이는 복잡한 마음으로 책장을 넘겼어요. 정수의 달라진 행동들이 하나씩 떠올랐죠. 핸드폰을 항상 뒤집어 놓는다든지, 통화할 때 밖으로 나간다든지, 집에 있어도 어딘가 딴 생각을 하는 것 같다든지. 샤워를 마친 정수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미영이는 넌지시 물어봤어요. 오늘 어디 거래처 다녀왔어요? 아, 익산 쪽. 익산이요? 거기까지 갈 일이 있었나요? 정수가 잠깐 머뭇거리는 것 같았어요. 새로운 납품업체 발굴 때문에. 요즘 경쟁이 치열해서 새로운 곳들을 계속 찾아야 해. 그래서 이렇게 늦었구나. 고생했어요. 자세한 건 내일 얘기하고 오늘은 좀 자자. 너무 피곤해. 정수는 등을 돌리고 누웠어요. 미영이는 천장을 바라보며 잠을 이루지 못했죠.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계속 들었거든요. 이튿날 아침 일찍 시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미영아, 오늘 채소 가져다 줄 건데 시간 괜찮지? 네, 어머니. 언제든 좋아요. 정수는 벌써 나갔나? 네, 일찍 출근했어요. 요즘 일이 많은가 보네. 집에 늦게 들어온다며?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도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네, 거래처 미팅이 많다고 하시네요. 그래도 가정을 너무 소홀히 하면 안 되는데. 결혼 생활이 일만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 맞아요, 어머니. 그런데 요즘 정말 바쁘신 것 같아요. 그래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좀 만들어야지. 내가 한번 얘기해 볼까?
아니에요. 괜찮아요. 조금만 더 지켜보죠. 전화를 끊고 나서 미영이는 한숨을 쉬었어요. 시어머니까지 걱정할 정도라면 정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요? 식당에 나와서도 미영이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바쁜 점심 준비를 하면서도 자꾸 정수 생각이 났거든요. 손님들에게 밝게 웃으며 서비스하는 것도 평소보다 힘들었어요. 사장님,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세요. 많이 피곤하신가요? 주방장 영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야, 그냥 잠을 못 잤더니 좀 그렇네. 무리하지 마세요. 건강이 최우선이에요. 고마워, 괜찮아. 하지만 미영이는 정말 괜찮지 않았어요. 마음 한구석에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점심시간이 끝나갈 무렵 준호가 큰 배낭을 메고 식당으로 찾아왔습니다. 엄마, 지금 출발해요. 친구들이 기차역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연락 자주 하고. 미영이는 지갑에서 용돈을 꺼내 준호에게 건네줬어요. 너무 많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 여행에서 돈 아끼면 재미없잖아. 맛있는 것도 먹고 기념품도 사고. 고마워요, 엄마. 재미있는 사진 많이 찍어서 보내드릴게요. 준호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고 떠났어요. 미영이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죠. 가족이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이지만 어딘가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저녁 무렵 정수가 예상대로 또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여보, 오늘도 좀 늦어질 것 같아. 또요? 어디 가시는데요? 남원 쪽 거래처야.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미영이는 깜짝 놀랐어요. 남원이라니 준호가 여행 가는 곳과 똑같았거든요. 남원이요? 갑자기 왜 그렇게 먼 곳까지 가세요? 새로운 사업 기회 때문에. 큰 거래처라서 놓칠 수 없어. 그래도 너무 멀지 않아요? 당일치기로 다녀올 수 있어요? 아마 늦어질 거야. 숙박할 수도 있고. 정수의 말에 미영이는 더욱 의심스러워졌어요. 갑작스럽게 남원까지 출장을 간다는 게 이상했거든요. 언제 들어와요? 내일 저녁쯤? 확실하지 않네. 미팅 상황 봐서. 알겠어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전화가 끊어진 뒤 미영이는 불안한 마음을 달랠 수 없었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남편의 행동이 점점 더 의심스러워지고 있었어요. 준호는 친구 2명과 함께 KTX를 타고 남원에 도착했습니다. 역에서 나오자 따뜻한 봄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배낭을 맨 여행객들로 붐비는 남원역 광장이 활기차 보였죠. 우선 숙소부터 찾자. 어디로 갈까? 친구 민수가 핸드폰으로 지도를 확인하며 말했어요. 춘향 테마파크 근처로 가자. 거기 게스트하우스들이 많다고 했잖아. 또 다른 친구 현우가 제안했어요. 세 사람은 버스를 타고 시내로 향했죠. 게스트하우스에 짐을 풀고 나서 준호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한옥 기와 지붕들이 정겨워 보였어요. 어릴 때 가족여행으로 몇 번 와본 적이 있는 곳이었죠. 오늘은 춘향 테마파크 구경하고 내일은 지리산 쪽으로 가자. 좋아, 사진도 많이 찍고 인스타에 올릴 거 많이 만들어야지. 세 친구는 배낭에 필요한 물건들만 챙기고 거리로 나섰어요. 춘향 테마파크로 가는 길목은 관광객들로 북적였죠. 와, 여기 진짜 예쁘다. 역시 남원이야. 준호가 핸드폰을 꺼내 주변 풍경을 찍기 시작했어요. 전통 한옥들과 현대적인 건물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그때 멀리서 익숙한 차량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SUV였는데 번호판까지 똑똑히 보였어요. 저거 우리 아빠 차 아닌가? 준호가 눈을 비비며 다시 확인했어요.
틀림없이 아버지 정수의 차량이었죠. 민수가 고개를 돌려봤어요. 정말이네. 근데 아저씨가 여기 일로 오신다고 했어? 응, 거래처 미팅 때문에 남원에 온다고 했는데. 준호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관광지 한복판에서 비즈니스 미팅을 할 리가 없었거든요. 보통은 공장이나 사무실에서 만나는 게 일반적이었죠. 좀 이상한데? 여기가 미팅 장소라고? 현우도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게 말이야. 한번 가까이 가볼까? 준호는 호기심이 발동했어요. 아버지가 정말 일 때문에 온 건지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세 친구는 조심스럽게 차량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주차장에 세워진 차 주변에는 사람이 보이지 않았어요. 아빠는 어디 가셨을까? 그때 호텔 쪽에서 사람들이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수가 한 여성과 함께 걸어 나오고 있었어요. 저 여자는 누구야? 준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는 건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거든요. 차분한 분위기에 단정한 옷차림이었지만 분명히 가족이 아니었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고 호텔 쪽으로 걸어갔어요. 그 모습은 누가 봐도 연인 같았죠. 이거 완전 이상한데? 민수가 속삭였어요. 맞아. 저게 비즈니스 미팅이야? 완전 데이트 같은데. 현우도 고개를 저었어요. 준호는 재빨리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이 팔짱을 끼고 걷는 모습, 호텔 입구로 들어가는 장면까지 놓치지 않고 촬영했어요. 준호야, 이거 진짜 큰일인 것 같은데. 그러게. 아무리 봐도 불륜 같아. 친구들도 상황의 심각성을 알아차렸어요. 준호는 계속 따라가며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하려고 했죠. 정수와 여성은 호텔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준호는 멀찍이서 지켜보며 핸드폰 카메라를 준비했어요. 들어가서 뭐 하는지 볼까?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 괜찮아. 조심스럽게 해보자. 준호는 친구들과 함께 호텔 로비로 들어갔어요. 다행히 로비가 넓어서 눈에 띄지 않게 관찰할 수 있었죠. 정수와 여성은 프런트 데스크에서 뭔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체크인 절차를 밟는 것 같았죠. 저기 봐, 체크인하고 있어. 준호는 친구들에게 속삭였어요. 그리고 핸드폰으로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기 시작했죠. 1시간 정도 기다린 후 준호는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엄마, 지금 남원인데 이상한 걸 봤어요. 뭘 봤는데? 미영이의 목소리가 긴장된 것 같았어요. 아들의 목소리 톤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아빠가 여기 계신데 모르는 여자분과 함께 계세요. 뭐라고? 호텔에서 체크인하는 것도 봤고요. 같이 방으로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 미영이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예상했던 일이 현실이 되고 있었거든요. 정말 확실해? 네, 분명히 아빠세요. 차 번호판도 확인했고 얼굴도 똑똑히 봤어요. 그 여자는 어떻게 생겼어? 30대 중반 정도로 보이고 키는 엄마보다 좀 작고요. 머리는 어깨까지 오는 단발이에요. 준호는 본 것을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사진도 찍었어요? 네, 몇 장 찍어뒀어요. 동영상도 있고요. 그 사진들 절대 지우지 말고 잘 보관해둬. 미영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침착함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죠.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셨어요? 아니야, 예전부터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일단 너는 조심해서 다녀와. 이 일은 엄마가 알아볼게. 네, 알겠어요. 혹시 더 필요한 증거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전화를 끊은 준호는 친구들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어떻게 할 거야? 일단 더 지켜보자.
언제 나오는지 확인해야겠어. 준호는 결심했어요.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날 저녁 정수가 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미팅이 늦어져서 남원에서 하룻밤 자고 갈 것 같아. 그래요? 어디서 주무실 건데요? 미영이는 이미 아들로부터 상황을 들은 상태였지만 모르는 척 했어요. 호텔 잡았어. 내일 아침 일찍 또 미팅이 있거든. 호텔 이름이 뭐예요? 정수가 잠깐 멈칫했어요. 남원관광호텔인가? 정확한 이름은 잘 모르겠고, 미영이는 준호가 말한 호텔과 같은 곳인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혼자 주무시는 거죠? 당연하지. 왜 그런 소리를 해? 정수의 목소리에 약간의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 내일 저녁에 들어갈게. 너무 걱정하지 마. 전화가 끊어진 후 미영이는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게 확실해졌거든요. 이튿날 아침 미영이는 신우이 혜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혹시 오빠 요즘 이상한 일 없어요? 왜? 무슨 일인데? 그냥 좀 이상해서요. 행동이 예전 같지 않아서. 혜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그러고 보니 며칠 전에 시내 카페에서 봤는데 젊은 여자분과 함께 있더라고. 정말요? 처음엔 그냥 동료인 줄 알았는데 분위기가 좀 이상했어. 너무 다정해 보이더라고. 어떻게 다정했는데요? 손목시계도 새로 차고 있고 옷차림도 평소보다 신경 쓴 것 같고 그 여자분이랑 이야기할 때 표정도 완전 달랐어. 혜진의 말을 들은 미영이는 확신이 섰습니다. 남편이 정말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예요. 언니, 혹시 그 여자분 어떻게 생겼어요? 30대 중반 정도? 단발머리에 키는 좀 작고 화장을 진하게 하지는 않았지만 예쁘더라고. 준호가 묘사한 여성과 똑같았어요. 미영이는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했죠. 식당에서도 미영이는 집중할 수 없었어요. 손님들에게 서비스하면서도 자꾸 다른 생각이 났거든요. 사장님, 오늘 많이 힘들어 보이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주방장 영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집에 무슨 일 있나요? 표정이 너무 안 좋아 보여서. 괜찮아, 별일 아니야. 하지만 미영이의 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30년 결혼 생활이 무너지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거든요. 점심시간이 끝나갈 무렵 아르바이트생 수진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혹시 사장님 남편분 아시죠? 응, 왜? 미영이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어제 시내 식당에서 봤는데 젊은 여자분과 함께 계시더라고요. 어디서?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요. 좀 비싼 곳인데 되게 다정해 보였어요. 미영이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이제 동네 사람들까지 알고 있었던 거죠. 어떻게 다정했는데? 손을 맞잡고 있었고요. 남편분이 그 여자분한테 음식을 떠다 주시기도 하고 완전 연인 같았어요. 수진의 말에 미영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할 때였어요. 그날 저녁 정수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미팅은 잘 됐고요? 응, 잘 됐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 정수는 대충 대답하고는 샤워하러 욕실로 들어갔어요. 미영이는 정수의 옷가지를 확인해 봤죠. 평소 입던 옷과는 다른 새로 산 것 같은 셔츠가 있었어요. 이 셔츠 언제 샀어요? 응? 며칠 전에. 미팅용으로 하나 필요해서. 또 거짓말이었어요. 미영이는 더 이상 남편을 믿을 수 없었죠. 준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내일도 이 호텔 근처에서 기다려 볼까요?' '네, 알겠어. 내일 저녁 8시 30분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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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영이는 답장을 보냈어요. 그래, 조심해서 해. 절대 들키지 말고.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남편의 거짓말과 배신을 확실히 밝혀내야 할 때였죠. 이튿날 오후 준호는 남원관광 호텔 로비 카페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다른 관광지를 구경하러 갔고 준호만 홀로 남아서 아버지의 행동을 감시하고 있었어요.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창가 자리에서 호텔 입구를 지켜보고 있었죠. 오후 3시쯤 어제와 똑같은 검은색 SUV가 호텔 주차장에 들어섰습니다. 준호는 즉시 핸드폰을 준비하고 긴장했어요. 정수가 운전석에서 내리자 조수석에서도 여성이 내렸습니다. 어제 봤던 바로 그 여성이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 미소를 지으며 자연스럽게 손을 잡았죠. 저렇게 뻔뻔할 수가. 준호는 분노를 억누르며 동영상 촬영을 시작했어요. 두 사람이 주차장에서 호텔 입구까지 걸어오는 모든 과정을 놓치지 않고 기록했죠. 로비로 들어온 정수와 여성은 프런트 데스크로 직행했습니다. 준호는 가까이 다가가서 대화 내용을 들으려고 했어요. 안녕하세요. 체크인 하러 오신 거죠? 프런트 직원이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예약했습니다. 정수 이름으로요. 정수가 신분증을 내밀며 답했어요. 준호는 모든 장면을 놓치지 않고 촬영했죠. 확인됐습니다. 디럭스 더블룸 1박이시죠? 맞습니다. 여성이 정수의 팔에 기대며 달콤하게 웃었어요. 그 모습을 본 준호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아버지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결제는 카드로 하시겠어요? 네. 정수가 신용카드를 내밀었어요. 준호는 카드 결제 장면까지 촬영했죠. 키카드 2장 드릴게요. 엘리베이터는 저쪽이고요.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직원이 키카드를 건네주며 인사했어요. 두 사람은 고맙다고 인사하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죠. 준호는 즉시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결정적 증거 잡았어요. 뭘 잡았는데? 미영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아빠가 호텔에서 체크인하는 거 전부 동영상으로 찍었어요. 정수 아빠 이름으로 더블룸 예약했다고 하고 카드 결제하는 것까지 다 나와요. 정말? 네, 그 여자분과 완전 연인처럼 행동해요. 팔짱 끼고 다정하게 웃고. 이건 완전히 불륜이 확실해요. 미영이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영수증도 받을 수 있겠어? 한번 시도해 볼게요. 준호는 프런트 데스크로 다가가서 직원에게 말했어요. 실례합니다. 방금 체크인하신 정수 씨가 제 아버지인데 혹시 영수증 하나 더 받을 수 있을까요? 아버지가 회사 경비로 처리하신다고 해서요. 아, 그러시군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직원이 영수증을 출력해 줬어요. 정수의 이름과 카드 번호, 체크인 시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감사합니다. 준호는 영수증을 받아들고 다시 엄마에게 연락했어요. 엄마, 영수증도 받았어요. 정수 아빠 이름과 카드 번호, 체크인 시간까지 다 나와 있어요. 잘했어. 그거 절대 잃어버리지 마. 네. 그런데 엄마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미영이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엄마도 지금 남원으로 갈게. 정확한 위치 알려줘. 정말 오시는 거예요? 응, 직접 확인해야겠어. 이런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어. 알겠어요. 남원관광 호텔이에요. 춘향 테마파크 근처에 있어요. 미영이는 식당을 주방장에게 맡기고 차에 올랐습니다. 전주에서 남원까지는 1시간 반 정도 걸렸어요. 운전하는 동안 마음이 복잡했지만 진실을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이 더 컸죠. 남원에 도착한 미영이는
호텔 주차장에서 준호와 만났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어떻게 됐어? 아직 방에 계세요. 체크인한 지 2시간 넘었어요. 그래, 영수증 보여줘. 미영이는 영수증을 꼼꼼히 살펴봤어요. 틀림없는 증거였죠. 남편이 다른 여자와 호텔에 투숙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어요.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다리자. 나올 때까지. 모자는 로비 카페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다른 손님들은 평화롭게 차를 마시고 담소를 나누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전혀 평화롭지 않았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괜찮다. 이미 각오했었어. 미영이는 침착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큰 충격을 받고 있었어요.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이럴 줄은 몰랐거든요. 오후 5시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영아, 저녁 준비는 했어? 정수는 언제 들어와? 어머니, 지금 좀 복잡한 상황이에요.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하네. 미영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사실을 털어놨어요. 정수가 바람을 피우고 있어요. 지금 다른 여자와 호텔에 있어요. 뭐라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로비에 있던 다른 손님들도 쳐다볼 정도였죠. 지금 남원에서 현장을 확인했어요. 준호가 증거도 다 확보했고요. 내가 지금 간다. 절대 그냥 두지 마. 어머니, 오시려면 남원 관광 호텔로 오세요. 알았어. 1시간 안에 갈게. 전화가 끊어지자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할머니도 오신대요? 응, 많이 화나신 것 같아. 그렇게 기다리던 중 저녁 6시쯤 엘리베이터가 열리면서 정수와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웃으며 로비로 나왔어요. 호텔에서 시간을 보낸 후라서 그런지 더욱 친밀해 보였죠. 저기 나와요. 준호가 속삭였어요. 미영이는 심호흡을 하고 일어났죠. 정수는 미영이를 보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완전히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거든요. 미영아, 너 왜 여기 있어? 저야말로 당신이 왜 여기 있는지 묻고 싶네요. 미영이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여성도 상황을 파악하고 당황했어요.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여성이 정수에게 물었지만 정수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거래처 미팅하러 오신 거 아니었나요? 아, 그게 뭐요? 이 여자와 호텔방에서 미팅을 하신 건가요?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호텔 직원들도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미영아, 여기서 말하지 말고 따로 얘기하자. 따로요? 지금까지 충분히 따로 하셨잖아요. 미영이는 가방에서 영수증을 꺼내 흔들었어요. 이것도 거래처 미팅 경비예요? 정수는 완전히 말문이 막혔습니다. 변명할 여지가 전혀 없었거든요. 여성이 도망치려고 했지만 미영이가 막아섰어요. 잠깐만요. 당신은 누구죠? 저는 이름이 뭐예요? 여성이 머뭇거리자 준호가 나섰습니다. 신분증 확인해야겠어요. 나중에 법적 조치 때문에 필요하거든요. 법적 조치요? 여성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어요. 호텔 매니저가 다가왔습니다. 혹시 문제가 있으신가요? 다른 고객분들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용한 곳에서 대화하시는 게 어떨까요? 네, 그렇게 해주세요. 미영이가 정중하게 부탁했어요. 매니저는 2층에 있는 회의실을 제공해줬죠. 네 사람은 조용한 회의실로 이동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진실 규명과 심판이 시작될 차례였어요. 미영이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죠.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거든요. 회의실 안의 분위기는 극도로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미영이는 테이블 한쪽에 당당하게 앉았고 정수와 여성은 마주편에 어색하게 자리를 잡았어요.
준호는 어머니 옆에서 핸드폰으로 녹음을 시작했죠. 먼저 신분부터 확인하겠어요. 미영이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김연아라고 합니다. 여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손가락이 계속 떨리고 있었어요. 직업은 뭐예요? 대한식품 마케팅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대한식품이라 우리 남편이 거래하는 회사 중 하나네요. 미영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수의 업계와 연결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만날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편과는 어떤 관계인가요? 저희는 현아가 말을 망설이고 있을 때 정수가 급히 끼어들었어요. 미영아, 정말 오해야. 순전히 업무상 관계라고. 업무상 관계가 호텔에서 더블룸을 잡나요? 준호가 테이블 위에 영수증을 탁 놓았어요. 정수의 이름과 카드 번호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이것도 업무 관계라면 설명해 보세요. 정수는 변명거리를 찾으려 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준호가 핸드폰을 꺼내 촬영한 동영상을 재생했어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호텔로 걸어가는 모습, 체크인 카운터에서 친밀하게 대화하는 장면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죠. 업무 파트너끼리 저렇게 다정하게 손을 잡나요? 체크인할 때 저렇게 웃으면서 팔짱을 끼나요? 현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현아가 고개를 푹 숙이며 사과했어요. 언제부터였어요? 석 달 전부터입니다. 석 달. 미영이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석 달이면 결코 일시적인 실수가 아니었거든요.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불륜이었던 거죠. 어떻게 만나게 됐어요? 회사 미팅에서 처음 만났는데 그 이후로 현아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깨닫고 있었거든요. 정수 씨, 할 말 있어요? 미영이가 남편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어요. 정수는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죠. 미안해, 미영아. 정말 미안해.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요? 미영이의 목소리에 분노와 실망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30년을 같이 살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어떻게? 순간의 잘못된 선택이었어. 정말로 그래. 석 달이 순간이에요? 호텔까지 예약해서 만나는 게 순간적인 실수라고요? 준호가 아버지를 차갑게 바라봤어요. 아빠, 정말 실망이에요. 완전히 실망이에요. 준호야, 어떻게 엄마한테 이럴 수 있어요? 30년 동안 고생하신 엄마한테.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그때 미영이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미영아, 어디야? 지금 호텔 로비에 왔는데. 2층 회의실에 있어요, 어머니. 알았어. 지금 올라간다. 5분 후 회의실 문이 열리면서 시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굳어진 채로 방 안을 둘러봤어요. 정수를 본 시어머니는 즉시 다가가서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이 못된 놈아. 어머니, 30년을 고생한 며느리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어떻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울렸어요. 현아는 더욱 움츠러들었죠.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정수가 다시 무릎을 꿇었지만 시어머니는 돌아서 버렸어요. 미영아, 이혼해라. 이런 농가는 절대 살 수 없어. 어머니, 내가 증인 서줄게. 이놈은 더 이상 우리 가족이 아니야. 시어머니의 말에 정수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부모님까지 등을 돌린 거였거든요. 그리고 당신. 시어머니가 현아를 쳐다봤어요. 어떻게 남의 가정을 이렇게 망가뜨릴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현아가 계속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어요. 죄송하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당신도 각오하세요. 미영이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이제 법적 절차를 밟겠어요. 모든 증거는 다 확보했고 증인도 있고 당사자 자백도 받았어요. 준호가 촬영한 영상과 사진들, 호텔 영수증, 그리고 현아의 자백까지 법정에서 쓸 수 있는 완벽한 증거들이었죠. 위자료는 얼마나 요구하실 건가요? 현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변호사와 상의해서 정당한 금액을 청구할 거예요. 그리고 당신 회사에도 알릴 예정이고요. 회사에는 제발. 왜 제발이에요?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한 책임은 져야죠. 미영이는 더 이상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어요. 냉정하고 현실적으로 처리하기로 한 거죠. 정수 씨, 당신도 각오하세요. 재산 분할, 위자료, 양육비, 모든 걸 법적으로 해결할 거예요. 미영아, 정말 미안해.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줄 수는 없을까? 기회요? 30년이 기회였어요. 그 긴 시간 동안 한 번도 나와 우리 아들을 생각하지 않으셨잖아요. 미영이는 일어서서 가방을 들었어요. 내일부터 변호사 선임하고 이혼 소송 들어갈 거예요.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준호도 어머니를 따라 일어났어요. 아버지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았죠. 그리고 현아 씨. 미영이가 마지막으로 현아를 바라봤어요. 당신이 받을 사회적 제재도 각오하세요. 이런 일이 쉽게 묻히지는 않을 거예요. 현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올지 이제야 실감하고 있었거든요. 호텔을 나서며 미영이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어요. 정수가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고 있는 모습이 보였죠. 엄마, 괜찮으세요? 괜찮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싶어서 오히려 후련해. 시어머니가 미영이의 손을 잡았어요. 미영아, 고생 많았다. 이제는 내가 행복하게 살아야지. 고마워요, 어머니. 30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 건 슬펐지만 미영이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 거짓말과 배신을 참을 수는 없었거든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였죠. 한 달 후 미영이는 전주 시내 법무법인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혼 조정 절차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정수 측에서 더 이상 다툴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증거가 워낙 명확해서 상대방 변호사도 할 말이 없어 합니다. 준호 씨가 촬영한 동영상과 사진들, 호텔 영수증, 그리고 김연아 씨의 자백까지 이보다 완벽한 불륜 증거는 처음 봅니다. 김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위자료는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재산 상태와 결혼 기간을 고려하면 2억 원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식당 지분도 미영이 씨가 70% 이상 가져갈 수 있을 거예요. 미영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돈이 가장 중요한 건 아니었지만 정당한 대가는 받아야 했거든요. 그 김연아 씨는 어떻게 됐나요? 회사에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고 들었습니다. 사내 윤리 규정 위반으로 말이죠. 아마 사직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업자득이네요. 미영이는 특별한 감정이 들지 않았어요. 이미 마음 정리를 완전히 끝낸 상태였거든요. 그럼 다음 주에 최종 합의서에 서명하시면 모든 절차가 끝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법무법인을 나온 미영이는 바로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요즘 손님이 더욱 늘어서 하루도 쉴 수 없을 정도로 바빴어요. 이혼 소송 중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오히려 동정과 응원의 의미로 찾아오는 손님들이 많아졌죠. 사장님, 오늘도 예약이 가득 찼어요. 저녁 시간대는 다음 주까지 밀려 있고요. 주방장 영수가 예약 대장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정말 고마운 일이야. 다들 수고 많아. 미영이는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바쁜 게 오히려 좋았죠. 다른 생각할 시간이 없었거든요. 점심 준비를 하는 동안 시아버지가 트럭을 몰고 오셨어요. 싱싱한 채소들을 가득 싣고 오신 거죠. 미영아, 고생이 많네. 아니에요, 아버지. 오늘 채소도 정말 좋아 보여요. 그래도 정수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했을 텐데. 정말 미안하다. 시아버지도 아들의 행동을 부끄러워하고 계셨어요.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앞으로만 봐야죠. 그래, 그런 마음가짐이 좋다. 우리는 계속 미영이 내 편이야. 시부모님들이 변함없이 자신을 가족으로 대해주시는 게 큰 힘이 됐어요. 점심시간이 시작되자 손님들로 식당이 가득 찼습니다. 모든 테이블이 찬 것은 물론이고 대기까지 있을 정도였어요. 사장님, 정말 맛있어요. TV에서 봤던 것보다 훨씬 맛있네요.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여기 사장님 정말 멋져요. 당당하고 씩씩하게 사업하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에요. 손님들의 칭찬을 들으며 미영이는 뿌듯함을 느꼈어요. 힘든 시간을 겪으면서도 사업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게 자랑스러웠거든요. 오후에 준호가 정장 차림으로 식당을 찾아왔습니다. 오늘이 새 직장 첫 출근일이었어요. 엄마, 첫 출근 잘 마쳤어요. 어떻더라? 직장 분위기는 좋고? 네, 모든 분들이 친절하게 대해주세요. 대구가 좀 멀긴 하지만 주말마다 전주에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준호는 어머니가 많이 강해졌다고 느꼈어요. 이혼 과정을 겪으면서 더욱 독립적이고 당당하게 변했거든요. 아빠는 어떻게 지내시는지 아세요? 모르겠어. 연락 안 해. 미영이는 정수에 대해 더 이상 관심이 없었어요. 완전히 남남이 되었거든요. 잘하신 것 같아요. 엄마는 이제 엄마 인생을 사시면 돼요. 고마워, 준호야. 저녁이 되어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후 미영이는 혼자 식당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찾아오셨어요. 미영아, 많이 바쁘지? 네, 어머니. 다행히 손님들이 많이 찾아주세요. 그래, 참 다행이다. 혹시 정수한테서 연락 왔어? 아니요. 변호사를 통해서만 연락하고 있어요. 시어머니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미안해, 미영아. 내가 아들을 잘못 키운 것 같아. 어머니가 무슨 잘못이에요. 다 큰 어른이 자기 선택을 한 거죠. 그래도 내가 받은 상처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 이제 다 괜찮아요. 오히려 더 자유로워진 기분이에요. 미영이는 정말 그렇게 느끼고 있었어요. 남편의 거짓말을 의심하지 않아도 되고 늦은 귀가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까 마음이 한결 편해졌거든요. 앞으로도 우리 가족이야. 그거 잊지 마. 고마워요, 어머니. 한 달 후 이혼이 정식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미영이는 위자료 2억 원과 식당 지분 80%를 받았어요. 예상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이었죠. 그 돈으로 미영이는 식당을 확장하기로 했습니다. 옆 건물까지 임대해서 좌석수를 2배로 늘렸어요. 직원도 추가로 고용했죠. 사장님, 신문에 또 나왔어요. 직원 수진이가 신문을 들고 뛰어왔어요. 지역 경제면에 미영이의 성공 스토리가 크게 실린 기사였죠. 역경을 딛고 일어선 한옥마을 맛집 사장님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와, 정말 잘 나왔네요. 기사에는 미영이가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사업을 확장한 과정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스토리였죠. 그 기사가 나간 후 전국에서 손님들이 더욱 몰려들었습니다. 예약이 2달 후까지 밀려 있을 정도였어요. 사장님, 프랜차이즈 제의도 여러 건 들어왔어요. 아직은 이른 것 같아.
지금 가게부터 제대로 운영하자. 미영이는 무리한 확장보다는 현재에 충실하기로 했어요. 어느 날 저녁 미영이는 혼자 확장된 식당을 둘러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한옥의 전통미와 현대적 편의시설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공간이었어요. 핸드폰에 준호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회사 생활 재미있고 동료들도 좋아요. 이번 주말에 여자친구랑 같이 갈게요. 미영이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어요. 그래,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여자친구분도 잘 모셔와. 창밖으로 한옥마을의 밤 풍경이 보였습니다. 고즈넉한 한옥들 사이로 관광객들이 삼삼오오 거닐며 즐거워하는 모습이었어요. 미영이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힘들고 아픈 시간을 견뎌내고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는 자신이 자랑스러웠어요. 배신과 상처를 겪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강하고 독립적인 여성으로 거듭나게 해준 경험이었죠. 지금의 미영이는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당당한 사업가였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사업을 성공시킨 멋진 여성이었어요. 며칠 후 미영이는 지역 상공회의소에서 주는 올해의 여성 기업인상을 받았습니다. 시련을 극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거였어요. 시상식에서 미영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정직하게 일하면 언젠가는 좋은 결과가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앞으로도 더 맛있는 음식으로 고객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미영이는 상장을 벽에 걸어두고 흐뭇하게 바라봤어요. 정말 많은 일이 있었지만 결국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게 된 거였죠. 한옥마을의 별빛 아래 미영이의 새로운 인생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속 시원한 이야기였죠. 30년을 바쳐온 아내를 배신한 남편이 제대로 응징받는 모습을 보니 정의가 실현된 기분이에요. 역시 거짓말은 언젠가 들통나게 되어 있고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이 결국 승리한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 이런 통쾌한 이야기가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뵐게요.